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 참모와 장관 후보까지 이제 모두 4명이 잇따라 낙마한 모양새가 됐죠. 인사검증이 부실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증 절차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 입장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인사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그리고 임명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있을 걸로 봅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전희연 인사참사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고 이재명 정권에서 작동하는 것은 오직 명심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비서관급 이상에서만 무려 4건의 낙마 또는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해명하겠지만 3번, 4번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반복되는 낙마와 논란은 단순히 대통령실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애초에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네, 자, 최수진 의원 보시기엔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원내대표도 얘기하셨듯이 아예 인사검증 시스템이 없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거는 만들면 되고 그걸 조사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 초기라서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인사 시스템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그보다 더 나가서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번에 인사 보십시오. 다 보훈 인사 아닙니까? 12명 정도의 자기 변호사가 들어와 있질 않나.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안규백 장관 후보 같은 경우도 우리 소위 말하는 방위 출신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좋은데 자기의 그런 자료, 실직이 청문회에서 내라는 자료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14개월에서 22개월로 간 사유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병무기록서에 다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장관이 그런 자료를 안 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 내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거 몰랐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거는 조금만 조사하면 알 수 있고 어떤 우리의 공적인 자료만 내도 다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봤을 때 저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청문회를 우습게 하는 거죠. 김문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인사 검증할 때 서류 하나도 안 내고 우리 증인, 참고인 아무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수석이 없지요. 없는 상태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30년 직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고 있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사가 현통이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 돌고 있고요. 초기부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청문회에서 그때 야당인 시절에 개인정보 안 내면 큰일 날 것처럼 법안 다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렇게 내로남불이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구조가 고착되면 이번 정부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각부 부처가 일을 하는 거고 장관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실 일은 훌륭한 장관을 자리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 장관을 그 자리에 앉히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반성하시고 성찰하시고 제대로 인사검증도 하시고 진짜 개인 감정 떠나서 보훈 인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용기 의원 일단 대통령실이 어제 그저께예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다가 어제는 말이 좀 달라졌어요. 인사검증 시스템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다 이렇게 사실은 문제점을 인정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그 강유정 대변인 말대로
겸허하게 그거는 인사검증 더 보완하고 그건 필요해 보이고 저 이제 아까 얘기 중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옛날에 당직자를 폭행해서 탈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인사검증을 정말 보완해야 되고 저는 그 오늘 이 여론조사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진숙 장관 임명 처리한 거에 대해서 네. 한 70%인가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게 저는 더 유연하고 좋게 국민들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의 문제는 아까 얘기한 듯이 반성하고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만약에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뭐 무조건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래도 유연하게 파악을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권 초기에 낮은 자세로 하는 게 전 국민들한테 그래도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인사가 다 엉망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되게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잘 하셨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보완하고 바로잡아가고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양문혜 논술위원. 일단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가 없이 갑자기 출범한 건 뭐 좀 인정해 줘야 되는 이른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좀 인사 문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한 일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실의 이번 건에 대한 그 반응 과정에서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인사검증 시스템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거든요. 그 질문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런 책이 이제 석 달 전에 나온 건데 이런 책 정도는 뭐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검증의 범주 밖에 있었다라고 답변하면서 그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책을 보는 것은 뭐 기본적인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불과 석 달 전에 나온 그래서 대통령실 대변인의 반응을 보면서 왜 대변인은 저런 얘기를 할까? 저는 그 뒤에 나온 말 중에 너무 고생을 해서 실무자가 쓰러지는 일까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인수위 없는 과정 정부 초기에 고생하는 것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은 무한 책임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뭐 총무비서관이나 인사비서관들이 눈에 밟혀서 네.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것도 참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인사 시스템을 보면은 대통령이 최종적인 인사 안에 대해서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럼 그 밑에 이제 인사수석이 있고 인사 관련된 비서관들이 정부 관련된 부처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안을 만들면 인사수석이 인사위원회에 내고 그럼 비서실장이 후보자를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올리는 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사수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서실장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리돼서 비서실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체계를 바로잡고 또 정부의 관련 부처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받는 그런 시스템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유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박창봉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현재는 무직 상태로 기록돼 있는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딸. 자신의 SNS 계정엔 이런 이력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미국 대학을 졸업했고 같은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미국 LA의 미디어 회사에서 근무했던 겁니다. 이 미디어 회사는 네이버가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 회사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네이버의 총 출자 금액은 760억 원입니다. 그런데 회사 창립이 2016년 6월이라 대학을 졸업한 최 후보자 딸은 회사가 설립한 해에 취직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 후보자는 네이버의 전신인 NHN의 사장을 역임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네이버에 몸담았습니다. 최 후보자 딸이 취직한 해인 2016년을 기준으로 해당 미국 자회사의 이사진을 보면 최 후보자와 네이버에서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 후보자의 딸이 이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인 2019년 미국 영주권을 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아빠 찬스라고 불리는 그런 기회를 활용했는지 그 덕으로 그 최희영 후보자의 딸이
취직도 하고 그리고 미국 영주권 취득에 특혜를 얻었는지를 이번 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히 소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최 후보자 측은 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직하고 영주권을 취득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자 배현진 의원의 주장은 최유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 네이버 대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딸이 취직도 하고 미국 영주권도 얻은 것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자 최유영 후보자 측에서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나요? 좀 전에 보도에 보신 것처럼 사실이 아니다.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하겠다 이런 겁니다. 최유영 후보자는 원래 이제 기자 출신이고 NHN의 대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 멤버고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고르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떤 컨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거래 유통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설정한 첫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컨셉 같은데 지금 제기된 의혹은 아빠 찬스. 그러면 아빠였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데를 들어간 것 아니냐. 그래서 한 3년여 다니면서 미국 영주권자가 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췄냐 하는 부분이 네. 입증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영주권은 관련 이제 소득세를 내면서 영주권을 따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이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딸이 최근 5년간의 소득이 없는데 2021년에 증여세 8,332만 원을 납부했고 네. 장남도 최근 5년간 소득이 5만 원에 불과했는데 같은 해에 역시 증여세 2억 2,491만 원을 냈다. 그러면 이렇게 소득이 없는 자녀가 어떻게 증여세 3억 원 이상을 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인데요. 네.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청문회에서 다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지난 정권부터 이 공직 후보자들이 뭐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부인하고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진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상 청문회 하루 이틀 지나면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임명된 이런 나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나 야당에서 의혹 제기가 있으면 일단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제기를 하고 문답 과정에서 실질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인사청문회 전체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요청하고 청문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까지 포함된 일련의 인사검증 과정이 저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이라고 보면은 일단 사실 부인하고 청문회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고쳐져야 되는 잘못 설립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수진 의원, 일단 최유영 네.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번 의혹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똑같아요. 계속 정말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딸에 대해서 네이버 주식 4억 정도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들어가서 그 영주권 2019년 2월에 받아요. 받고 그 해에 나옵니다. 회사를. 그것도 좀 해명해야 될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그 최유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자체에서 제가 의문을 또 하나 갖는 거는 왜 이렇게 네이버 출신들만 지금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가. 그러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 성남 FC의 후원금 관련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고 많은 회사 중에 벌써 네이버 출신이 몇 명입니까?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자료 내라 그랬어요. 네. 자료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87건 중에 16건밖에 제출이 안 됐어요. 그리고 증인 참고인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다수 여당의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청문회 가서 얘기하면 된다. 단 하루 버티면 된다. 도대체 이 작전을 언제까지 이렇게 쓰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도 아주 난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께서 사전에 자료 낼 거 내시고 증인 참고인 신청한 거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이상 의심받지 않는 그런 지금 내각이 좀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용기 의원 일단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던 장관 후보들이 지금 두 번째로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해명했다고 그랬었고 예. 강선우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해명했다고 했었는데 두 분 다 결국은 낙마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이번 최유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공식적인 자리인 청문회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김민석 총리가 후보자 시절에 매일 뭐 SNS 통해서 해명을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셨거든요. 전 아까 양만희 논설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또 검증을 받고 그리고 청문회 자리에서 또 공식적으로 검증을 받고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 장관 후보도 충분히 그렇게 해서 해명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과기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했는데 자료 네. 제출 한 80%가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장관 후보자들 보면은 자료 제출과 역대 어느 정보 후보자들보다 훨씬 높아요. 옛날에 뭐 40~50%였는데 70%, 80%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잘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런 부분은 되게 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뭔가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희영 후보자의 청문회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정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죠.